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한낮에는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0.4도, 의성 31.3도, 영천 31도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대구, 포항 30도 등 27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휴일인 모레 오후부터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 구미의 초등학교 두 곳에서 식중독 사고가 났습니다. 이 가운데 한 학교는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는 학생이 여럿인데도 단체 급식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대구의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구미 A초등학교 급식실이 폐쇄됐습니다. 학생 21명이 그제 밤부터 식중독 증세를 보여 입원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1, 2학년들입니다. 외래 치료를 받는 학생들과 감염될까 불안한 학생들까지 200여 명 학생이 오늘 집단 결석했습니다. 저학년이 많아요. 교사들도 관심 없거든요. 교사들도 지금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이 학교에서 2km 떨어진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학생 10명이 식중독 증세로 어제부터 결석했습니다. 학생들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는데도 이 학교는 어제 학생들에게 평소처럼 단체 급식을 제공했습니다. 뭔가 결정되지 않았고 뭔가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급식을 중단한다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식중독 의심 환자가 2명 이상 생기면 즉시 교육청과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는 매뉴얼도 이 학교에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건당국은 초기 조사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초등학교에는 괜찮다고 그때 이야기 저희들은 오전에 보고를 했었거든요. 교육청에서. 이 학교에 그래 신고 들어왔는데 어떠냐 물으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오늘 이제 식중독 환자가 결석 환자 예수님 있고. 두 학교의 급식 재료를 납품한 업체는 구미 시내 다른 90여 개 학교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어제 구미에 있는 초등학교 두 곳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는 노로바이러스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구미시 보건소는 구토와 복통 증세를 보이면서 입원한 초등학생들을 검사한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구미시 보건소는 정확한 식중독 원인균은 배양 검사를 통해 다음 주 월요일쯤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얼마 전 대구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시설 자체를 폐쇄하겠다고 선언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회에서 격리돼 살아가기보다 사회적 공존을 선택한 장애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삶을 일구고 자립해 살아가며 자아 실현을 성취해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이계상 기자입니다. 지적장애 1급인 23살 김민지 씨는 지난해 말부터 부모로부터 독립해 빌라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카페 직원인 김 씨는 스스로 버스를 타고 직장에 출근해서 하루 6시간씩 일을 하고 돌아와선 세탁기를 돌리고 가계부를 씁니다. 독립과 동시에 목표로 삼은 다이어트도 성공해서 스스로 식단을 조절하며 20여 킬로그램을 뺐습니다. 엄마 잔소리 안 듣고 우리 언니 잔소리 안 듣고 그게 좋아요, 제일. 장애인인 28살 황인섭 씨도 지난해 말부터 독립해서 다른 장애인 친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센터에서 환경 미화와 사무 보조도 척척 해내고 틈틈이 자판 연습으로 자기 개발을 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요리도 만들도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서요. 지난해부터 시작된 장애인 주거 지원 사업은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광주시가 주거 비용을 대주고 나머지 생활비는 장애인이 직접 벌어서 쓰는 새로운 방식의 지원 제도입니다. 시행된 지 1년이 채 안 됐지만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격리하고 존재를 지우는 사회가 아닌 장애인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충분히 자립할 수 있도록 부축해주는 사회가 인권도시 광주가 나아가야 할 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대구은행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오는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합니다. 박 전 행장은 지난 2016년 직원 자녀 채용과 관련해 위법한 지시를 하는 등 30여 명의 청탁을 받고 채용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행장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법원 경매 직원과 이웃 주민 등 혼자 3명의 역할을 하면서 지인을 속여 2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57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 재판 경비를 빌려주면 승소한 뒤에 공탁금을 받아서 모두 갚겠다고 속인 뒤 모두 240여 차례에 걸쳐 2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법원 경매 담당 공무원과 피의자 이웃 주민인 것처럼 목소리를 바꾸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실제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처럼 믿게 했습니다. 시즌 첫 승에 성공한 프로축구 대구FC가 내일 오후 2시 FC 서울 상대로 시즌 첫 연승에 도전합니다. 지난 7라운드 강원전에서 퇴장과 자책골에 불운을 딛고 김경준의 데뷔골과 김진혁의 결승골과 함께 2대1 승리로 시즌 첫 승을 기록한 대구FC는 서울을 상대로 연승과 함께 중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은 9승 8무 14패로 대구FC가 열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서울이 극심한 공격난에 시달리고 있어 경기 초반 분위기만 잡는다면 대구FC의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대구 지역 임대주택 사업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지역에서 임대주택 사업자 신규 등록한 사람은 731명으로 전달 290여 명보다 2.5배가량 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임대 등록 주택 수도 1,450여 채로 전달보다 3.3배 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정부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향과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학교 물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학교장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책상과 체육시설물 같은 학교 물품을 빼돌렸다는 제보를 받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교장은 버릴 물품이라 자기 농장에 옮겨 사용했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공식 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12,870건에 사망자는 130여 명으로 2014년보다 사고 건수는 10%, 사망자는 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